자, 돌고 도는 60갑자 드디어 반 됐습니다. 반 30번째. 와, 60갑자가 이렇게 오래 걸렸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기 강원 선생님 하신 거 보면 하긴 뭐 그때도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60갑자 하는데 참 오래 걸렸던 것 같긴 합니다. 그때는 사연 받아가지고 뭐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너로 해서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해서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그리고 확실히 요새는 검색이 다 그게 높아요. 자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서 반 됐습니다. 반. 그 반을 차지하는 첫 번째, 반의 첫 번째, 그러니까 반이라고 하는 30번째에 해당되는 일주가 계사일주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계사일주. 위에는 수, 밑에는 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수화상잔의 일주 중에 하나가 30번째에 있는 계사일주고요. 사화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뱀이다 보니까 권력의 글자고, 위에는 수니까 또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검은 뱀이에요. 검은 뱀. 뱀도 무서운데 검은 뱀은 더 무섭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많이는 받아요. 왜냐하면 사화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권력의 글자이긴 하지만 그 계수라고 하는 차가운 물을 보충해주는 따뜻함이 있는 글자고, 그리고 이제 계수라는 그 일반적인 계수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대다수 조직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막 진짜 상담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막 봐주고 할 때, 이놈의 금융회사 직원들은 왜 이놈의 개수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잘하는, 그냥 계곡물이 돌 있으면 피해가고 웅덩이 있으면 들어갔다 나가고 잘 말을 잘 듣고 조직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되게 잘해요. 그 중에서도 계사일주는 권력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대신에 이제 주변 사람들은 짜증이 나죠. 계사일주니까 아주 간사하고 간악한 것 같고 저 새끼가 지 이득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계사일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사화라는 글자가 인신사해 4개의 글자, 역마의 글자 중에 해역마가 이제 보통은 그 해외를 뜻하고 뭐 밖으로 나가는 걸 뜻하는데, 사화는 이제 그 권력, 그러니까 내가 있는 조직에서의 뭔가의 변동 변화를 역마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계수가 달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해외여행도 좋아해요. 외국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인과 결혼할 확률도 대단히 높은 그런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인 그러면 막 일단 벌써 약간 내가 결혼해서 아니면 연애 이럴 때 선뜻 나서서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계사일주들은 그런 거에 부담감 없이 꺼리낌 없이 접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뭔가 재성? 밑에 어차피 화재성이니까 그런 네트워크 이런 거를 좀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천을기인이라고 하는 이제 귀인 중에 가장 좋은 기인이 있는 일주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정유일주, 그 다음이 정해일주, 그 다음에 계사일주, 계묘일주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정해와 계사인데, 정해는 위에가 이제 불, 밑에가 물이었죠.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계사일주는 위에가 물이고 밑에가 불이에요. 이게 왜 천을기인이 붙어 있냐면 좀 이렇게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외국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흑인 이럴 텐데 이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뭐 사람이지. 친구 될 수 있고, 조나단 괜찮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계사일주라면 정해일주는 오히려 또 그런 걸 못 받아들여요. 밑에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이 천을기인을 가진 4개의 일주는 뭔가의 확장성, 그리고 뭔가의 호기심 이런 게 있어서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귀인들을 만나게 되는 일주들인데, 그걸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계사일주는 어쨌거나 좀
밖으로, 외부에 이렇게 쓰는 확장성이라고 한다면, 정해일주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묘일주 뭐 이런 쪽은 오히려 내부, 조직, 가족 뭐 이런 데서의 확장성.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를 한다든가 다양한 걸 한다든가 이런 거 방식.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정유와 계사는 내부 사람들과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를 하는 방식의 확장성이 있어서 그건 천을기인 적용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어쨌거나 재성에 천을기인을 깔고 있어서 배우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일주죠. 정유일주와 계사일주가 배우자 복이 있는 밑에 재성을 깔고 있어서, 이건 남자 기준이에요. 여자 기준은 재성이 아니니까 계사일주보다는 정해일주가 오히려 여자는 남편 복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에 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자분. 응? 계사일주의 여자분. 계사일주의 여자분은 뭐 다른 구성을 봐야 되겠죠. 계사일주 여자분은 외국인 만나십시오. 강추드립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상을 만나시는 게 좋고, 나보다 더 지위나 또는 이렇게 뭐랄까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어쨌거나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만나야 돼요. 계사일주 여자분들은. 그럼 계사일주인 자녀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사일주인 자녀가 있으면 해외 유학 보내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해일주와 마찬가지로 계사일주든 정해일주는 근데 이제 나가도 그 안에 조직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큰 대도시나 뭐 이런 데 가서 움직여야 될 거고요. 계사일주는 그거 아니에요. 모험 하더라도 좀 큰 세상 뭐 이런 데 나가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계사일주는 어쨌거나 뭔가를 개척하는 힘이고 거기서 내가 권력을 얻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그 사람을 더 큰 사람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언어 강추드립니다. 잘하나요? 잘하죠. 밑에 사화를 깔고 있으니까 화는 언어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네, 외국어 잘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도 하나만 하지 말고 한 두 개, 세 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군데를 다양하게 가니까. 제일 좋은 건 뭐 영어, 중국어 뭐 하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도 비슷한 계열의 언어를 한두 개 정도 더 하면 정말 뭐 용이 날개를 단 격이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럼 만약에 해외를 나갔어요. 그럼 해외에서는 모든 일을 해도 다 잘 풀리지 사준다. 네. 추천할 만한 게 혹시 있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분은 진짜 도전하는 모험가적인. 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모든 일주가 다 비슷하지만 아까 그 임진일주도 마찬가지고 계사일주의 가장 큰 문제는 끈기예요. 목인성이 들어오는 게 약해서 사화가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되게 약하고 나머지가 보충이 되지 않으면 뭔가 하나를 집요하게 끈기 있게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어려워요. 왜? 다양한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다양한 걸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럼 이도 저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개 분야를 다 전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내 역량보다 많이 내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살밖에 안 되는데 3개국어 하겠다고 난리치면 그 3개국을 다 잘하겠어요? 못하지. 하나를 먼저 잘하고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멀티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 폭을 좀 좁혀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를 시켜놓고 또 확장하고 시켜놓고 확장. 근데 이게 안 돼요. 자기 성향으로. 그럼 뭐 좀 추천할 만한 그런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 일주에게 좀 더 추천할 만한 행동이나 뭐 그런 거. 독서죠. 독서. 목이니까. 목인성을 땡기는. 책도 두꺼운 책. 몇 시간씩 읽도록. 정말로. 그게 되면 나머지는 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계사일주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책을 뭐 한 번에 앉아서 거의 뭐 그냥 다 읽는다. 막 5, 6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자기 길 다 찾아가고 다 할 거예요. 일단 유명한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요. 이병헌, 아, 이병헌. 미국 갔다가 잘 됐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람들이 되게 그냥 이제 텔레비에서 보이는 드라마적인 것만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영화만 보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어떤 연기를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본 모습, 광해에서 본 모습,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에서 본 모습 완전히 다 달라요. 얼굴 똑같은데 이게 진짜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다음에 뭐 이상한 액션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거 뭐야? 뭐 이렇게 무슨 약간 나쁜 역할로 뭐 나오고 지아이 존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국내까지. 그러기에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경험을 했을까요? 연기는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한데 제가 들은 비하인드 이런 걸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얘기하면 또 뭐 댓글이 안 좋게 달릴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세요. 저 말고도 재밌는 유튜버들 많으니까. 근데 이병헌 배우는 정말 개사일주의 대표인 사람으로 보이네요. 뭐 따지면은 그죠. 그 아내도 잘 만나서. 그럼요. 와이프 복도 좋고. 아니 와이프도 그 유명한 미인 아닙니까? 유명한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 와 처복도 좋고 뭐 하지만 뭔가 이제 얄밉다. 검은 뱀, 얄밉다. 너무 얘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지난번에 한번 저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잠깐 봤나? 그 여동생도 미스 코리아잖아요. 저 몰라요. 여동생이 미스 코리아거든요. 이병헌 배우. 여동생이 되게 외국인처럼 생긴 그 여동생인데, 근데 이제 거기도 배우로 데뷔해가지고 뭐 하고 했는데 오빠는 너무 잘 나가는데 자기는 너무 난 미스 코리아하고 잘 돼야 되는데 오빠가 잘 나가니까 얄밉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는 유명인은 지코 있었고. 지코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이병헌을 딱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저도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러한 사주에 뭔가 엑기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을 제가 상담을 하고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도움도 드리지만 그분의 인생 얘기를 듣고 하면 저도 그게 공부가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러면 개사일주를 상담할 때 저는 이제 이병헌 배우를 생각을 하면서 또 이분은 어떤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또 그리고 그분의 대운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또 고전을 찾아보거나 또는 다른 또 교수님께 물어보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저도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신다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분 인생에 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라고 그 상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데도 임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지만 결국 내가 그냥 명식을 알고 있고 명식을 알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다양한 그 운의 변화를 듣는 게 훨씬 더 상담하는 거나 또는 본인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올해와 일주는 어떤가요? 사주. 자, 이분들은 올해 마찬가지로 갑자니까 준비하는 애인데 뭘 준비해야 되냐? 다음에 들어오는 화들이 전부 관입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권력이 세질 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겸손해야죠. 자리는 저절로 내가 높아질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을 거고 그 전에 해왔던 것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런 관을 즐길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게 올라가서 즐기게 되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교만함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올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활동, 기도 이런 거 안 하겠지만 개사일주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제가 알겠지만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올해부터 종교 활동 좀 하시면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를 버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더 이렇게 낮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매주 가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때기에 피가 나서 들으면 좀 이렇게 그래도 나와요.